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송영일입니다. 지금부터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 개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본 발표 시작하기 전에 이 과제가 시작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제는 이제 기후변화로 일어난 영향이 여러 그 부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그 영향들이 서로 간에 부문 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부문 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그 복합적인 영향 연결을 통해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모형을 만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런 논의를 토대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모티브 저희 연구 개발 체계인데요. 저희 연구는 201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0년까지 총 7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저희 과제 초기 단계에서는 부문 간 연계를 위한 연계 시나리오를 구축을 하는 작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3년차, 4년차 들어오면서부터는 개별 모형 개발에 대한 업무가 진행되었고, 6년차, 7년차, 현재는 이런 모형들을 이제 표현하는 GUI 개발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왼쪽 칼럼에 보신 것처럼 모형 개발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신 것 같은 그 부문 간의 연계 시나리오, 다시 말해서 연계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단에 보시면 DBMS 부문 GUI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 결과를 손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DBMS GUI를 만들었고요. 또 이것 이외에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용 부문 간 GUI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들이 저희 모티브 연구의 전반적인 개발 체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모티브 연구에 대한 구성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건강, 물관리, 산업, 농업, 생태, 해양수산 총 7개 부문의 부문별 모형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요. 만들 때는 그 부문 내 연계도 고려합니다.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에는 수량, 수질, 수생태를 연계하고, 이후에 이 물 모형은 다시 또 농업 모형과 연계하는, 다시 말해서 부문 내 연계를 하고 이후에 부문 간 연계를 하는 모형 구축한다는 의미가 왼쪽 상단의 그림이 되겠고요. 오른쪽 상단은 그 통합평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된 모형들은 사실상 굉장히 복잡한 모형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메타 형식의 모델을 구축해서 이들을 연결한 통합평가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또 왼쪽 하단에 보시면 리스크 평가 모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미래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정량화하는 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의 정도를 이제 등급별로 나타내고, 또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량이 얼마큼 되는지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그런 모형이 바로 리스크 평가 모형이 되겠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결과 표출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 표출 도구는 모든 영향 평가 결과들이 GIS 형태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표출 도구를 별도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기후, 비기후, DB가 있고 한국형 기후 생성기가 있는데, 이들은 모형 개발 및 모형 구동 때 여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들이 저희 모티브 연구의 구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 연구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사실 해외의 유사 사례를 많이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그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이 EU에서 개발한 클림세이브라는 과제하고 인프레션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이들 과제들은 같은 과제인데 1단계 때는 클림세이브, 2단계 때는 인프레션이라고 각각 명칭을 했습니다. 이 과제들도 부문 간의 어떤 연계작용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기에 따라서 모형을 구축하고 결과를 노출하는 저희와 매우 흡사한 이런 과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신 것이 EU 클림세이브의 전반적인 모형 간의 연계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하단은 그런 결과들이 유럽 대륙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에 대한 UI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모형의 주요 평가 항목 및 활용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부터 시작해서 총 7개, 해양수산까지 총 7개 세부 부문이 있고요. 각 부문에 대해서는 주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대상으로 건강의 경우에는
폭염, 대기오염, 매개체, 감염병, 물관리의 경우에는 수량, 수질, 수생태 등 여러 가지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대상이 있겠고요. 여기는 주요 영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총 한 70개 정도의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가능합니다. 하단에 보신 것은 저희 모티브의 개요 및 주요 기능이 되겠는데요. 보신 것처럼 시간적 범위는 사실상 2100년까지 모의가 가능한데 저희가 미리 표출해 놓은 목표 연도만을 말씀드린다면 2030년, 40년, 50년, 80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남한 지역에 대해서 1km by 1km 격자 또는 행정구역별, 여기 행정구역은 시군구가 되겠고요. 또 물 같은 경우에는 유역 단위, 다시 말해서 중권역, 표준권역으로 나누어서 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활용 기본 DB에서는 기상청에서 개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함께 저희 연구진이 개발한 별도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도 저희가 적용해서 모의를 시행하였습니다. 저희 모형이 완성된 이후에 이것에 대한 사용자는 아마도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학계 또는 산업계 등 여러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각 부문별 모형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 부문의 평가입니다. 건강 부문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폭염 및 대기질에는 주로 오존과 미세먼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폭염 및 대기질 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 평가를 모의하기 위해서 모형을 구축했고요. 또한 감염병, 여기에는 말라리아, 찌찌가무시를 포함해서 수인성 감염, 여기엔 장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건강 영향을 모의하기 위해서 모형을 구축했고요. 모형이 운영될 때는 우선 그 인풋 인자로서 기상 자료와 대기질 농도 등 여러 가지 배경 농도에 대한 기초적인 입력 자료를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면 결과로서 행정구역별 분포도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이 표출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또한 여러 가지 건강 영향 예측 결과를 통합하는 통합평가도 가능합니다. 통합평가에 대해서는 통합 요인 선택을 한 이후에 다시 또 결과가 행정구역별 분포도로 표출되는 이런 형식으로 모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기작에 따라서 건강 분야에 있어서는 폭염으로 인한 기여 사망자 수, 폭염으로 인한 사망 분율, 미세먼지로 인한 기여 사망자 수를 포함해서 총 10개 항목에 대한 모의가 가능하고 오른편에 보신 것 같은 GIS 형태로서 결과값이 표출되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물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관리 분야는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분야였는데요. 우선 기후변화에 의해서 수량 부문, 수질 부문, 수생태 부문이 각각 영향을 받는데 이들을 먼저 연계해서 저희가 모형을 구축했고요. 구축할 때 쓰인 모형은 수량 모형 같은 경우는 수누칼이라고 해서 서울대 물연구팀에서 개발했고요. 그리고 수질 같은 경우는 반폴이라는 이름으로 충남대 연구팀에서 개발했고, 그리고 수생태에 대해서는 EHSM이라는 이름으로 고려대 팀에서 각각 모형을 개발해서 이들을 연결한 것이 최종적인 물관리 모형이 되었고, 이에 대한 모식도는 하단에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량에서 자료를 생성해서 수량 자료를 수질팀에 전달하면 수질 모의가 되고, 이후에 수질 연구 모의 결과가 수생태 쪽에 연결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수생태에 대한 모의가 가능한 이런 체계로 모형이 구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관리 모형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유량, 잠재 증발산량, 가뭄 위험도, 홍수 위험도를 포함해서 총 16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 가능하고요. 역시 이 물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는 오른편에 보신 것처럼 GIS 형태로서 결과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부문 영향평가 모형입니다. 산림 부문에서는 우선 지금 보신 것처럼 산림 생장 모형인 KOG 다이나믹이라는 모형을 개발했고, 또 산림 재해 모형으로서 KOFD라는 모형을 개발해서 이런 모형들을 통해서 산림 생장, 산림 재해 등등 여러 가지 모의가 가능하게 되겠고요. 산림 부분에서는 역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또 국가산림자원조사, 임상도 등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활용을 하고, 또 이러한 자료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가운데 하단에 보신 것처럼 KOG 다이나믹이라는 모형에서 이런 입력 자료들이 활용을 되고, 최종적으로는 1km by 1km 격자 및 행정구역별 결과가 표출되는 형식으로 모형이 구동되고 있습니다.
산림 부분에서는 산사태 발생 확률, 산불 발생 확률, 산림 바이오매스량을 포함해서 총 9개의 분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역시 산림 부분에 대해서도 오른편에 보신 것처럼 GIS 형태로서 결과 표출이 되고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도 더불어서 사용자께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 분야 평가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 평가 모형은 우리나라의 주요 작물들과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주요 병충해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모형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벽콩 등에 대해서는 머신러닝 기법, 요즘 말하는 그 기계학습 기법이 되겠는데요. 이런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모형을 구축했습니다. 모형의 기작은 아래 보신 것처럼 기후변화 시나리오, 토지 피복 시나리오, 이 토지 피복 시나리오는 사실상 사회경제 시나리오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입력 자료로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모형인 그 페이스케이라고 하는 그 모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표출되는 형식으로 모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 분야의 모형을 활용할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벼, 콩, 이탈리안 그레스, 재배적지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합니다. 역시 이 농업 분야도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GIS 형태로서 결과 표출이 되고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생태 부문 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 분야의 영향평가 모형은 종분포 모형을 활용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변화 민감종,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영향과 취약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모형을 구축했습니다. 모형 구축할 때에는 현재 서식지의 환경 조건을 기준과 기후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미래의 서식지 변화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했고요. 이 모형 운영과 관련해서는 하단에 보신 것처럼 모형 입력 변수 구축 단계를 거쳐서 기후변화 영향평가 단계, 최종적으로 취약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모형을 쭉 개발해 왔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모형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생태 부분의 모형에서는 그 3가지 평가 항목이 예측되는데 사실 이 3가지가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36종에 달하는 기후변화 민감종에 대한 분포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16종에 달하는 생태 교란종 분포 예측이 가능하고 더불어서 민감종 교란종으로 대별되는 종 풍부도에 대해서도 모의가 가능하고 역시 이 생태계 모형도 오른쪽 하단에 보신 것처럼 GIS 형태로서 결과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해양과 수산 부분 영향 평가입니다. 먼저 해양 분야 먼저 말씀드리면 해양 모형은 미국 해양대기관리청, 저희에게는 노아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노아에서 개발한 슬롯이라고 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이건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모형이 되겠는데 이 슬롯이 모형을 우리나라 연안에 맞도록 저희가 새롭게 한국형으로 개선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모형을 통해서는 태풍에 의한 연안의 국부적 해수면 상승량 계산이 가능해서 연안 지역의 해일 발생 시 발생하는 해일고와 이 해일고 때문에 발생하는 침수 범위, 침수 면적, 침수고 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해양 모형 구동 단계 모습들은 하단과 같고요. 우선 첫 번째 단계로서 해수면 상승 조건에 대한 입력이 있을 거고 이후에 모형을 통해서 해수면 상승량 산정이 될 것이고 결과는 그 해수면 상승 영향 산정으로 결과가 표출되도록 모형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양수산 부분의 영향평가 항목은 총 8개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은 해수면 상승량, 침수 범위, 침수심, 침수 면적까지가 해양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다음에 적조 발생 건수, 혼합층 깊이, 1차 생산력, 수산자원 잠재 생산량 등이 수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과 수산은 각각 4개의 평가가 가능해서 총 8개 평가 가능하고요. 역시 오른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는 GIS 형태로서 표출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합 시뮬레이션 영향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부문이 영향을 받는데 개별적으로 영향받는다는 기존의 전제에서 이들이 서로 간에 연계되어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그 모형에 대한 그 개발에 대한 연계 모식도가 오른쪽 하단에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과제 초기에 이런 모식도, 다시 말해서 연계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맞춰서 모형을 개발했는데 개발된 모형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도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하나의 모형을 모의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다음 모델에 또 입력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런 모형을 활용해서 통합 연계를 하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인들이 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한 끝에 각각의 모형에 대해서 메타 모형을 구축하고 이 메타 모형을 연계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용이 쉽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입력 자료만 있다면 통합 연계 모형을 스스로 모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통합 시뮬레이션 영향평가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모식도는 오른쪽 하단에 보신 것과 같고요. 여기에 들어간 모형, 메타 모형의 원래 유래는 왼쪽에 보신 것과 같은 7개의 저희가 개발한 모형들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통합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활용해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총 11개가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수자원 공급량, 오염원 배출량, 농지, 온실가스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역시도 GIS 형태로서 표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엔 리스크 평가가 되겠습니다. 리스크 평가는 앞서 보신 보건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영향평가 결과들에 대해서 현재 기준년 대비 미래의 영향 정도가 어느 정도 증가되겠다 또는 감소되겠다 이렇게 등급을 표현해주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피해가 있다고 했을 때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화폐 가치화하는 이런 것이 리스크 평가 모형이 되겠습니다. 리스크 평가 모형을 통한 단기, 중기, 장기 미래 예측에 대해서는 아래 보신 것 같은 순서를 통해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스크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모의할 수 있는 항목은 총 29개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 증가, 오존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각 부문별 영향평가 결과에서 결과가 나옵니다만 그 결과들을 리스크 측면에서 재해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역시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GIS 형태로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모티브하고 임프레션 EU에서 한 과제가 되겠죠. 상호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유사점도 굉장히 많고 차이도 있는데 각각 활용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RCP를 활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사한데 저희 모티브는 그것 이외에 별도로 개발한 하나의 또 다른 시나리오를 활용했다는 것이 약간 차이가 되겠고요. 사회경제 시나리오는 두 모형 다 활용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연도는 모티브가 한 해 연도가 더 많은데 사실상 두 모형 다 2020년부터 2100년까지 모의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 해상도는 저희는 저희 나라 남한 지역에 대해서만 했습니다만 EU에서 한 그 임프레션은 유럽 대륙 전체를 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공간적인 해상도는 저희보다 훨씬 큽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레졸루션이 1km/2km인데 비해서 이쪽은 넓은 지역을 하다 보니까 16km/16km 좀 더 해상도가 느슨한 이런 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 평가 항목이 저희 쪽은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리스크 평가 합쳐서 한 125개의 항목이 되겠고 임프레션은 총 한 100개 정도의 항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밖에 영향, 취약성, 리스크, 구축 형태 등도 서로 간에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티브 저희 현장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과제가 2020년 12월에 종료가 됩니다만 2020년 그 중반기에 저희 모형을 활용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앞서 보신 여러 가지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를 현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지자체 두 곳과 저희가 업무 협정을 맺고 성남시와 창원시에 대해서 저희 결과를 제공해드리는 이런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기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보면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영향치 없이 문헌조사나 언론조사 정도만을 나열했는데 이번엔 저희가 과학적인 결과를 제공해서 성남시와 창원시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린 이런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이 과정에서는 오른쪽 하단에 보신 것 같은 그쪽 행정구역도대로 저희가 결과들을 표출해서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활용 방안은 저희 나라는 매 5년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국가 및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다 이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 절차가 하단에 보시는 그림이 바로 이제 절차가 되겠고
그 절차 중에서 가운데 분야에 해당하는 영양 및 취약성 평가 단계에 저희 모형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결과가 앞으로 내년 2021년부터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에 하는 간단한 체계도인데요. 기후변화 적응센터에서 이 모형을 관리하게 되겠고, 그렇다면 유저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원하는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제공받게 되면 그런 자료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지자체 적응대책 기초자료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또 사업을 위한 자료로서 또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산학협력 연구 자료로 활용된다든지 하는 많은 어떤 활용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보신 것은 이제 최종 성과물 및 기대효과가 되겠는데요. 최종 성과물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문별 부문 간 모형이 있고, 그 모형을 통해서 영양 및 취약성 평가 가능하고 리스크 평가도 가능하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런 어떤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볼 때 정책적 측면에서, 그리고 또 산업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